안녕하십니까. 기본 심화 네 번째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요건 중에 효력 요건 중에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 목적 요건 네 가지 봤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자, 이제 의사표시 요건을 보기 전에 하나 건너가야 됩니다. 해석이라고. 이 해석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확정할 필요가 있냐. 예를 들어서 답이요. 원하는 게 A예요. 그런데 B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갑이 원하는 것, 그게 목적이죠. 그 목적이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A냐,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B냐를 확정져야 된단 말이죠. 그걸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이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의사를 기준으로 목적을 확정할 것인지 표시를 기준으로 목적을 확정할 것인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원칙이 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를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이란 목적을 확정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해야 된다. 당사자 의사는 A지만 표시를 B라고 했으니 그 B를 가지고 해석해라. 이게 규범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석의 대상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고 원칙이 표시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죠. 그게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외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실제 의사가 뭐냐, 내심의 의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이게 자연적 해석이고요. 이 자연적 해석은 표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음번에 보시겠지만 의사도 고려하고 표시도 고려했고 이게 불일치할 때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이게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착오란 거예요. 모르는 게. 그런데 자연적 해석은 표시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아예. 의사만 고려해요. 따라서 착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즉 자연적 해석을 적용하게 되면요, 그 의사 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상대방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때 대표적인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갑의 의사가 A고 표시가 B인데 상대방이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두 번째죠. 상대방이 표의자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요것도 다음 시간에 가면 107조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거 세 번째, 오표시라는 거예요. 오표시는 잘못된 표시를 말하는데요.
거짓 표시는 몰라도 되지만 오 표시는요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갑수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의사가 일치가 됐어요. 현장 가서 확인까지 다 했어요. 눈으로. 졌다. 이렇게. 갑과 을이 죄송합니다. 갑수 A 토지에 대해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까지 다 하고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의사가 일치했는데 계약서에 갑을 둘 다 A 토지 지번을 착각을 해서 B 토지로 표시해버렸어요. A 토지는 100번지인데 갑과 을은 A 토지를 100-1번지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A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합치가 됐고 따라서 계약서에는 A 토지 즉 100번지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A 토지를 100-1번지라고 착각을 하고 100-1번지라고 표시를 잘못했다. 이런 경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당사자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이 잘못된 표시 100-1번 즉 이 5표시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즉 당사자 의사가 일치한 대로 계약은 A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표시 무허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오표시 무허. 지번전을 착각해서 설령 계약서에 지번 표시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 잘못된 표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오표시 무허에 일치한 대로 법률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죠. 그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A 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B 토지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이고 B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죠. 따라서 을에게 B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101번지 땅이 소유권자가 을로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이 사례 형태로 잘 나오니까 그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규범적 해석은 예외라 원칙이라고 했죠. 표의자 갑은 의사가 A인데 B라고 표시했을 때 표의자가 아닌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 을은 갑이 B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갑의 의사를 알지 못하는 한 갑은 B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표의자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 행위를 가지고 목적을 확정하는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 하고요.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 갑 보세요. A인데 B라고 표시했고 모르는 경우 착오죠. 그러니까 착오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규범적 해석이고요.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규범적 해석관에서 특히 판례, 처분문서라고 매매계약서 생각하면 돼요. 증정 성립이 인정된다는 건 위조가 아니고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당연히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표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하나의 계약을 둘러싸고 계약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계약서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때 우리 대법원은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 이게 원칙이다.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 된다. 두 가지 규범적 해석과 관련해서 판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계약법 가서 따로 볼 겁니다. 체크만 해뒀다가 계약법 가서 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 돼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해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보충적 해석이라는 거 나오는데 보충 해석은 지금 몰라도 됩니다.
자, 법률의 해석에서 또 봐셔야 될 게 조문 두 개예요. 해석의 기준이라고. 조문이 두 개 나오는데 이렇게 있죠.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되죠. 이게 뭐였었죠? 이게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차 했습니다. 근데 주택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요. 그럼 원래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급하게 자기 돈으로 고쳤어요. 나중에 집주인한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 626조에. 그런데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이게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요. 수리는 의리하고 우리는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는 거죠. 그게 105조예요. 임의 규정이고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그 임의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하겠다.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도 규정되어 있으나 그게 임의 규정에 불과하고 각과의 계약을 봤더니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더라. 그럼 그 의사에 따라서 그런 비용 상환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겠다. 그래서 기준이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 법령 중에 선량한 부속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런데 이거하고 다른 관행이 있더란 말이에요. 관습이라는 건 관행을 말합니다. 어떤 관행이냐?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고치는 관행이 있더란 말이죠. 어느 지역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수선을 요구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스스로 고쳤다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내놔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봤더니 특히 우리 상가 건물 같은 거 보면요. 수리를 임차인이 하는 관행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임의 규정은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의 관행은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 그런데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아. 비용 상환적으로 포기하는 특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럴 때는 그 관습이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관행이 우선한다. 임의 규정보다 관행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히 오늘 조문 자체가 나와요. 조문 자체가 출제가 되니까 그대로 기억하세요. 법령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의한다고 틀려요. 그 의사에 의한다가 되는 거죠. 의사에 의한다. 또 106조도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가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관습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관습에 의한 이렇게 출제해요. 틀린 뜻이죠. 그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관습이 의한다. 조문 정도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법정 해석의 성질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소송은 1심, 2심, 3심 제도고요. 3심이 대법원이잖아요. 그런데 1심이나 2심이 재판을 잘못하면 대법원을 가야 되는데 대법원에 가려면 법률 문제에 관한 다툼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법률 문제. 법률 문제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대법원을 갈 수 있어요. 자, 민사소송이든 소송은
두 가지를 다툽니다. 하나가 사실 문제고요. 또 하나가 법률 문제예요. 요걸 갖고 다투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했냐 안 했냐. 했다면 매매 계약을 했냐 임대차 계약을 했냐. 즉 당사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문제예요. 반면에 법률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법을 적용하는 게 법률 문제예요.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매매를 했는데 법원은 증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사실 문제를 잘못 파악한 거고요. 자, 매매라고 판단했어요. 거기다 매매 규정을 해석 적용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럼 법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당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문제고 거기에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법률 문제인데 대법원에 가려면 법률 문제만 가지고 대법원을 갈 수 있어요. 사실 문제를 가지고는 대법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률의 해석이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이 해석을 잘못했을 때 이 법률의 해석이 법률 문제여야 대법원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법률의 해석의 성질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엔드, 그 다음 유무효를 판단하는 이게 뭐예요? 법률 문제다. 법률 문제니까 1, 2심 법원이 해석을 잘못하면 법률 문제를 판단하는 심급, 법률심이라고 해요. 대법원, 다른 말로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을 가는 걸 상고라고 해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해석의 당부를 대법원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해석 권한 전속적으로 법원에 있어요. 법률의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 1번을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계약 사항에 이의가 생기면 매도인에게 따른다. 매도인. 그리고 나서 이렇게 특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매도인이 법원에다 주장을 해요. 판사님, 우리는요 이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제가 해석을 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법원도 따라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한 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은 뭐라 그래요? 야, 아무리 계약서에 매도인 해석이 따른다고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다. 따라서 법원은 네 해석에 따를 필요가 없다. 매도인 네 해석에 따른다는 특약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네가 한 해석에 따를 필요가 없다. 해석은 전식적으로 법원의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법률의 해석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해석하시면 돼요. 아까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건 계약법 가서 갈 거고. 정리, 해석.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원칙, 규범적, 예외, 자연적. 자연적 관련된 오표시 무해.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되죠. 해석의 기준 중에서 105조, 106조. 조문 암기. 마지막으로 해석의 성질, 법률 문제. 해석권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 그래서 판례 요구 하나 출제가 된 바가 있으니까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 법률 해석과 관련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다음 시간 의사표시에 또 나와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또 나와요. 한 번 더 출제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연결해서 같이 이해를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해석까지 봄으로써 목적 요건 4가지를 다 살펴본 거예요. 여기까지 해갖고 조문제에 3문제가 나온다 그랬고 특히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는 철저하게 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의사표시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